for a period of time, not forever. I mean, we want our country back. We're not going to be wearing masks forever, but it could be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some people said it could even be higher than that. So you're talking about 2.2 million deaths, 2.2 million people from this.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미국, 유럽 등에서 국내로 입국을 하는 이른바 영유입 확진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국자들은 모두 다 자가격리가 됩니다. 오늘 0시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됩니다. 이제 권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최근에 미국 유학생 모녀가 제주도를 방문해서 90명 넘게 접촉하고 제주도의 모든 방문했던 상점들이 문을 닫고 방역을 해야 되고 해당 모녀도 확진이 됐던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권고가 아니라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자가격리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7,000명 입국한다. 2주면 10만 명이 격리되고요. 자가격리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의무긴 합니다만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물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귀국 2주 만에 확진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신규 확진자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125명 중 해외 유입이 29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계속 발생. 독일에서 유학하다가 2주 전 귀국한 23살 여성이 어제 확진됐다. 2주 만에 확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2주간 자가격리 거치고 자가격리 해제를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라는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정인 교수님 한 2주 전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무조건 자가격리를 의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고 아예 뭐랄까요. 우리나라 유학생들의 귀국은 어쩔 수 없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몇 주째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의 요 상황을 클리어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예전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이 한 2주에서 4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때 권고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취하고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해서 현재 상황을 안정화를 확 시키면 네. 아마 우리나라는 초중고 개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전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입대하지 못하면 장기화 국면으로 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문 읽어주는 남사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지금 서서히 이제 파산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요게 한 달이나 2달까지 장기화 된다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좀 지나치다 싶어도 강력한 어떤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상황을 완전히 봉쇄를 시키고 막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처럼 이제 해외 입국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자국민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자가격리 의무화하는 거는 만약에 격리 조치를 잘 지킨다라고 보면 실효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다만 지금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하루 입국자가 7,000명에 달하는데 7,000명. 2주면은 1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단기 체류인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하루에 50명 정도씩 입국을 하는데 그 숫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2주 정도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2주 후에 그 양성 판정 나오는 사례도 있듯이 그러니까 자가격리 해제 직전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체 발생하고 있는 거를 크게 낮추기에도 버거운 상황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2주나 4주 안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이 국면을 클리어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끝내야지 장기화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주면은 10만 명이 넘는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관찰하고 추적하고 통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10만 명에 대해서 2주간만 추산했을 때 격리가 끝나더라도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이고요. 자가격리를 위반했던 사례에 대해서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고 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구에서 자가격리 대상자인 강 씨가 지난 2일 무단 외출 후 불시 방문한 구청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라는 공문을 받고도 지난달 7일 또 외출을 해요. 위치 추적을 의뢰해서 14km 떨어진 여의도의 한 호텔의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공권력의 낭비입니까? 자가격리만 해주셔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지금 위치 추적까지 했고 또 출동해야 되잖아요. 자가격리 해제 후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이분에 대해서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등포구에서도요. 회사원 A씨가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해서 경찰에 고발이 됐고요. 자택 인근 시장으로 무단 이탈을 했다. 답답한 마음에 바람 쐬러 갔다는 건 이해되지만 시장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 보러 온 사람들이. 그 상인들은 어떡합니까? 만약에 확진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구청 측은 이 사실을 알고 연락을 취해서 바로 복귀를 했다고 하지만 기소 의견으로 역시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장성철 소장님, 일단 우리 당국에서도 자가격리의 의무를 저버렸을 때는 강력하게 이렇게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원희룡 지사도 피해 보상 청구했고 제주 모녀에게.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시범 사례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2주간 10만 명이 들어오는데 이게 한두 명이 저런 일을 벌어졌을 때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 그러면 저런 일이 10만 명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나 밥 먹으러 나갈 수도 있고 어디 운동하러 갈 수도 있고. 뭐 호텔 근처에 잠깐 한잔하러 가도 괜찮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시범 케이스로 아주 엄하게 다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자가격리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고 지금 체험하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의 자가격리 조치, 그러니까 지침을 보면은 가족 간의 전파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물품 사용해라. 그리고 가족과 동거인과 접촉하지 마라. 한 집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지침이잖아요. 그래서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자기 남편과 직장을 다니는 아이는 이제 외부에 가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다른 호텔이나 모텔을 잡아서 이 14일 동안 이제 거기서 격리 생활을 또 그분들은 또 따로 격리 생활을 하는 예. 거고 본인은 아이의 밥을 해줘야 되니까 집에서 그럼 아이랑 계속 같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좀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정부의 지침이.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과 정부에서는 계속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자발적인 협조를 계속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없는 거는 같습니다. 예, 사실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강 씨, 영등포구의 해당 사람에 대해서 당국에서 좀 이례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원칙대로 검찰이 지금 송치한 거다라는 좀 해석까지 주셨어요. 네, 자가격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지혜롭게 좀 지혜를 모아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4월 5일부터요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1년 이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세게 처벌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3교대로 24시간 다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앱을 지금 다 모두 받아야 됩니다. 핸드폰에 네, 어플리케이션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많이 불편하셔도 좀 지혜를 모아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